만약에 진급을 해서 위로 올라갔어. 그럼 윗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이에요? 윗사람이죠. 그럼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뭐 시키는 건 당연히 안 당연해요. 근데 어떻게 시켜요? 저기 미안한데 이것 좀 해줄래? 자,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이 뭐라고 해요? 대충 해. 어차피 이 새끼는 대충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 사람을 긴장시키는 맛이 없잖아요. 긴장시킬 줄도 알아야죠. 말년이 힘든 사람들은 내가 주도하지 않고 남한테 맞춰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도 못 지켜요. 돈 꿔달라고 하면 미안해. 돈 못 꿔줘도 미안하고 거절도 괜찮아요. 저 이거 안 할래요. 저한테 안 맞아요.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미안하지. 왜? 나는 수평이니까. 나는 수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년에 잘 살고 싶으면 수평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자? 수직으로 살자. 남한테 시키고 거절하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자? 당연하게. 그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 얼굴 보면은 눈, 코, 입, 목, 피부, 뭐 머릿결 이런 거 다 보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외형적인 거니까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건 품위.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명품을 많이 차고 있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 살고 내가 뒤에 못 살아. 혹은 내가 지금 못 사는데 뒤에 잘 살아. 이건 무슨 차이가 만드냐면은 이 사람이 사람을 많이 만나느냐 적게 만나느냐. 사람은 혼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왜 가요? 내가 서울대를 나왔어? 너도 서울대 나왔어? 나도 서울대인데 내가 끌어줄게. 이러니까 사람은 혼자서 성공을 못 한다고요. 끌어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고립되어 있으면 부자가 못 돼요. 근데 고립이 안 돼 있고 사람을 많이 만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되겠죠. 근데 이런 질문도 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저는 진짜 사람 많이 만나는데 왜 저는 거지예요? 당연히 거지겠지. 왜? 고만고만한 애들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가급적 말년이 편하려면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자. 예를 들면 피디님 엄마가 밥 사달래요. 나가야도 안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죠. 그럼 엄마가 밥 사준대요. 나가야도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엄마가 밥을 사준대요. 근데 엄마가 잔소리할 것 같아요.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나한테 득이냐 뭐냐 실이냐. 근데 왜 사람들은 못해요? 왜 그걸 못해? 내 엄마니까. 엄마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을 하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맨날 얻어맞기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보고 저 새끼는 맨날 얻어먹어 안 돼. 인간이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내가 뭘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 나는 맨날 얻어먹기만 해. 하지만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해줘도 나는 손절당할 일이 없어요. 내가 미움을 안 받아야 돼.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돼. 왜? 그래야 그게 다 뭐가 되니까. 그게 다 돈이니까.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년에 가서는 이미지 관리를 안 해요. 왜? 늙었으니까. 늙은 사람이 막말로 까놓고 여기서 이미지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지. 이미지 관리는 젊어서부터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자. 대신에 그 이미지 관리가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실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해주면 돼요. 이 채널 왜 봐요? 그냥 내가 뭔가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보고 나서 내 감정이 너무 좋아. 나 왠지 잘 살 것 같아.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중요한 건 내가 가져가는 게 있냐 없냐 오로지 그것만 놓고 따지자는 거죠. 얼굴은 4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MBTI 보면은 INFJ, ENTJ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도 제가 보기 쉽게 사람의 얼굴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눠놓은 게 있어요. 성인 남자의 얼굴, 성인 여자의 얼굴, 노인의 얼굴, 애기의 얼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남녀노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핸드폰이잖아요. 이 핸드폰의 겉모습만 보고 이 핸드폰이 이럴 거야 라는 걸 알아요? 이 핸드폰을 켜가지고 이 안에 어떠한 안드로이드가 깔려있는지 그 안드로이드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관상학은 외적인 접근이잖아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뭐냐면 켜서 안드로이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안드로이드는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4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남자의 안드로이드는 뭐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미쳤어? 이렇게 강인하고 리더십이 있고. 자, 그러면 여자는 어떤 애들이요? 감수성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예민하고 남하고 뭐 하지 못하고 약간 이런 거. 그럼 이제 애기들은 뭔데? 애기들은 장난감 하나 툭툭 던져주면 이거 갖고 놀아요? 오랫동안? 이것도 갖고 싶고 또 금방 질리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냥 만약에 애기 얼굴을 갖고 태어나서 그럼 어땠을까? 하고 싶은 게 연락이 많다. 어느 하나에 집중을 못한다. 그러니까 얼굴은 여러 겹이다. 어떤 얼굴을 쓰고 있고 이 다음에 어떤 얼굴이 나오냐에 따라서 나의 운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급하는 게 뭐가 있어요? 노인이죠. 혹시 그런 경우 본 적 있어요? 똑같이 20대인데 되게 약간 꼰대 같은 애들? 네, 그런 애들은 노인 얼굴을 써요. 되게 약간 어린데 되게 약간 보수적인 애들. 이제 이런 애들은 직장 생활이 가능해. 왜냐면은 창의성이 없으니까. 창의성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회사 매뉴얼이나 행동 지침에 나를 맡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걔네들은 변화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성인 남자가 되는 애들. 세상에는 100만 원짜리 있고 1000만 원짜리 있고 1억짜리 일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100만 원짜리 일을 해도 부자는 못 돼요. 왜? 회사가 PD님의 가치를 얼마짜리라고 못 박아놨으니까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100만 원짜리 한 애한테 너 진짜 열심히 해봐. 부자가 될 수 있어. 그 말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 왜? 내 가치를 누가 정해주니까? 회사 CEO가 정해주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장사하는 사업을 해야죠. 근데 장사하는 사업은 문제가 많아. 왜? 내가 이 다음 달에 얼마 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나는 불안함과 동거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장사하는 사업의 문제는 불안정하지만 한 방이 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은 안정감은 있지만 한 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유명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리고 특정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자. 자, PD님이 결혼을 했다고 쳐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나도 근로자야. 근데 와이프도 근로자야. 이거는 몰빵 투자예요, 분산 투자예요? 안 좋아요. 그럼 PD님이 근로자로 살고 있어. 그럼 사모님, 와이프는 뭘 해야 돼요? 사업이나 장사해야 되죠. 이거는 몰빵 투자예요,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봐야지 부자가 되냐 안 되냐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가 점을 해보냐면은 선생님 잘 먹고 잘 살아요? 저 좋아요? 저 좋은 남자 만나요? 부자 돼요? 저 건강해요? 이게 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점은 뭐냐면 선생님, 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관은 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소속 내 자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근로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로 쪼개져요. 나랏밥을 먹는 민과 개인기업사. 어쨌건 첫 번째 먹고 사는 방법은 관이라고 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제는 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사업장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장사나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또 몇 가지로 쪼개져요? 두 가지로 쪼개져요. 개인 브랜드와 체인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이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이거 뜨는 것 같아.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해줄게. 인플루언서. 근데 이것도 몇 가지로 쪼개질까? 두 가지로 쪼개지겠죠. 하나가 내 얼굴을 직접 까서 드러내는 스타와 나는 얼굴 까는 게 부담스러워요, 선생님. 내 작품을 까는 거. 크리에이터. 자, 그러면 너는 관으로 먹고 살래? 제로 먹고 살래? 인으로 먹고 살래? 이게 바로 점이에요. 근데 관은 뭐냐면 직장 생활이라고 했죠. 직장 생활은 어때요? 그냥 300 안정감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겠죠. 하지만 이 가치를 뚫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애들은 소심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애들이 선호해요. 자, 근데 선생님, 저는 진짜 이대로 못 살 것 같아요. 저 진짜 돈 많이 벌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관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뭐로 살아야 돼? 제로 살아야 돼요. 제는 장사나 사업. 근데 장사나 사업의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다음 달에 얼마 벌지 안다, 모른다? 그럼 한 달 동안 내가 불안함과 동거할 자신 있으면 장사나 사업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은 내 가치를 키우는 거. 대신에 그거는 이미지 관리를 엿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학폭, 음주운전, 약간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지만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다. 그러면 뭐 하면 된다? 돈 많이 벌어보고 싶은 거 하면 된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든 어린 분들이든 개나 고양이는 키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개나 고양이는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을 때 키운다, 이거는 부양가족을 떠맡는 거잖아요. 근데 개나 고양이를 키워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 고양이를 이용해서 돈벌이 해보고 싶어, 유튜브 해보고 싶어, 이러면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도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어떻게 바꾸자면은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안 해, 그러면 내 집은 그냥 거주지가 되겠죠. 하지만 유튜브를 하면 집은 거주지 플러스 뭐가 돼요? 세트장이 되는 거죠. 또 내가 개를 키우는데 유튜브를 안 하면 뭐가 돼요? 좀 부양가족이죠. 하지만 내가 그 개를 이용해서 유튜브를 하면 그 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청업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하청업체를 주변에 많이 깔아놓으세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PD님도 뭘 많이 깔아놓으면 돼요. 하청업체를 많이 깔아놓으면 돼요. 그거예요. 저도 요즘에 하청업체를 많이 깔아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생이 팔자가, 사주가, 이런 거에 그냥 관점의 맥락은 복잡한 용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너는 인생의 소비자로 살래, 생산자로 살래? 너는 인생의 원청업체가 될래, 하청업체가 될래? 이거예요. 그게 그냥 저는 인생이라고 봐요. 그거 빼놓고 할 말은 없고, 저는 또 제가 느끼는 말을 다 했다고 또 생각합니다.